네, 반갑습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강원도와 늘 함께 해왔고 앞으로도 강원도의 미래와 함께 하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평화경제와 미래경제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다음 달에 열리는 2023년 강릉 세계합창대회에 우크라이나 모그닉 소녀합창단이 참가합니다. 합창단의 지휘자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이자 전쟁에서 분연이 일어난 대한민국에서 세계인의 가슴에 감동을 준 평화의 노래를 부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전쟁의 참화 속에서도 평화를 노래하는 모그닉 합창단의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강릉 세계합창대회가 전 세계인이 모여서 우크라이나와 한반도의 평화를 합창하는 축제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평창올림픽의 성공으로 강원특별자치도는 평화의 상징으로 깊이 자리 잡았습니다. 민주당은 강원도민이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강원도는 국방과 환경, 농업, 산림 등 4개 분야의 규제를 받는 면적이 강원도 면적의 1.3배에 이르는 실정입니다. 그만큼 도민들이 많은 규제를 견뎌왔습니다. 이제는 이재명 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규제를 털고 새롭게 도약해야 할 시간을 맞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당력을 모아서 강원 미래를 지원하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아래로부터의 자치도로 성공할 수 있도록 예산으로 뒷받침하고 강원도의 자연과 미래산업이 큰 숲을 이루는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의 중심이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수소에너지와 수열에너지를 비롯한 춘천의 그린산업과 원주의 의료산업, 강릉 속초 등 곳곳의 관광산업을 도약시켜 나가는 데 힘을 모으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강원도가 평화경제의 주역이 되고 그 성장의 과실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민주당이 함께하겠습니다. 창밖으로 바다가 보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아름다운 청정바다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후손들이 깨끗한 바다와 안전한 해양을 계속해서 향유할 수 있도록 그 어느 때보다 절박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강원도는 동해를 사이에 두고 일본과 접하고 있습니다. 어업인들과 관광업계 종사자들의 생계와 강원 경제의 직격탄이 될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의 방류가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강원도에는 1630가구에 3,500명이 넘는 도민이 어업에 종사하고 3천억 원 규모의 수산물을 어획합니다. 연 700만 명의 관광객이 동해안을 방문해서 1조 원 이상의 경기 부양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2021년 일본이 해양특위 결정을 발표했을 때 강원도와 강원도의회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긴급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즉각 처리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아름다운 바다 동해에 핵물질 오염수가 흘러들 수 있는 상황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가 동해안에 흘러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겠습니다. 우선 국회 검증특위를 구성하고 청문회를 추진하는 등 핵물질 오염수의 위험성을 검증하겠습니다. 우리와 바다를 공유하는 태평양 18개 국가들과도 협력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행사할 수 있는 모든 일을 강원도민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한 가지 짧게 제가 말씀드릴 일이 있는데요. 출생을 했지만 등록되지 않은 영아, 이른바 미등록 영아 살해 사건이 있어서 국민들을 큰 충격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복지부가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하니까 그 규모가 정확하게 드러나겠습니다만 현재까지 확인된 숫자만 2,236명이라고 합니다. 정부가 병원이 출생하면 의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출생 통보제나 또 산모를 밝히지 않고 홍보하는 보호출산제를 도입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아기를 낳으면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잘 키울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국민들에게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주당이 이런 끔찍한 일이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김의용 의원을 찾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더불어민주당 도당위원장 김의용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하기까지 우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당원들, 특히 당대표님과 원내대표님, 허영 의원, 송기현 의원, 많은 분들의 노력에 위원장으로서 매우 감사드립니다. 특별자치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강원도의 경우는 특별히 평화가 보장돼야 합니다. 평화 없는 경제는 성립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이 아름다운 청정 자연과 환경을 잘 유지 보존할 수 있는 경제여야 합니다. 세 번째는 특별자치도를 이끌어 나가는 리더들이 주민 삶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진실성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 가지 측면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자칫하면 이 특별자치도가 특별자멸될 수도 있는 그런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들어오시면은 이 행사장 근처에 강원특별자치도 국민의힘 현수막이 걸려 있는데 민주당의 거짓 괴담으로 우리 어민이 다 죽는다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근데 그 현수막을 붙인 윤핵관들은 지금 윤석열 정부를 망치는 핵심 관계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진을 한번 보시면 이게 2021년 4월 달입니다. 그때 일본 당국이 핵오염수를 방출하겠다는 결정에 대한 규탄 성명의 자리입니다. 여기에 강릉의 윤핵관 국회의원이 이 기자회견에 참석했습니다. 우리의 해양 생태계는 물론 우리의 수산업과 어민들의 삶을 붕괴시킬 중대한 위험이 다가올 것이다. 정부는 소극적 대응을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규탄과 강력한 대응을 촉구한다. 그런 내용의 성명을 2021년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작년이죠. 작년 5월에는 인수위 때 그 윤핵관 의원이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인수위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의 방출을 반대하는 의견을 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는 올해 5월과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수산업 관계자, 많은 어민들, 또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 대다수의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반대의 논리가 괴담이라고 혹세무민한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이렇게 권력에 따라서 상황과 처지가 바뀌었다고 해서 이렇게 말을 바꾸는 그런 정치가 특별자치도를 이끌어 나간다면 특별자치가 아니라 이건 특별자멸로 갈 길이다. 그런 우려를 발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별자치도가 성공하기 위해서 아까 얘기한 평화, 환경, 정치적 진실성 이것은 꼭 갖춰야 되고 특히 이 영동 지방은 서울에서 멀기 때문에 각종 규제를 푼다면 최대 문제가 서울이 기피하는 시설을 이 동해안에다가 유치하는 일입니다. 어제 주문진에서도 폐기물 처리장이 나온 배경이 바로 그런 이유고 또 삼척과 강릉은 석탄발전소가 대규모로 지어져서 가동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안의 아름다운 자연과 공기를 마시기 위해서 많은 관광객이 오는 지역에 이렇게 환경을 오염시키고 위세 먼지를 방출하는 그런 오염 산업을 유치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없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탄소 중립과 탈석탄의 측면에서 적극적인 정책 대응을 해야 할 때라고 좀 강력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전청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넌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돼. 대한민국 수험생들을 응원합니다.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윤석열 대통령의 수능 문제 개입 사건 이후 곳곳에서 아우성입니다. 물수능도 문제고 불수능도 문제입니다. 이에 대한 몰리해입니다. 변별력 실종 사건이자 경기 중 골대 변경 사건입니다. 도대체 어쩌란 말이냐? 상위권 학생도 중위권 하위권 학생도 모두 혼란에 빠졌습니다. 고3 엄마들은 이러다가 반수생 특종으로 반수생 폭증으로 현역 고3 아이들만 피해보는 것 아니냐 발을 동동 구르고 출제위원 선생님들은 대통령 입맛에 맞는 문제를 출제하지 않으면 압수수색당하고 구속당하는 거 아니냐 공포 섞인 차조도 나옵니다. 제일 걱정스러운 피해자들은 역시 수험생들입니다. 이에 대해 현직 고교 교사이자 EBS 1타 강사인 한 선생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능 정책이 어떻게 달라지더라도 기본과 개념은 달라지지 않는다.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며 흔들리지 마라. 넌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돼. 라고 수험생들을 격려했습니다. 수험생들은 불안하고 도망치고 싶은 수험생활 속 위로가 돼 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전했다 합니다. 무대포 무능한 대통령이 일으킨 교육 참사에 대응하는 국민들의 눈물이 참으로 눈물겹습니다. 대통령 하나 잘못 뽑아 대한민국 전 국민이 고통스럽습니다. 수험생들을 위로하고 응원합니다. 우린 괜찮아. 우리는 살 만큼 살았어. 그런데 우리 자식들, 손주들은 어떻게 살라고? 어제 만난 주문진 풍물시장 생선가게 사장님의 하소연이 생생합니다. 교육이 100년 되기라면 우리 바다도 100년, 1000년 우리 후손들이 삶의 터전입니다. 일본이 총칼을 들고 한반도를 침범한 것이 임진왜란 일제 강점기라면 후쿠시마 핵 폐수 방류는 또 하나의 우리 바다 침공입니다. 알프스로 핵종을 거른다 한들 그것이 알프스 생수처럼 깨끗한 물입니까? 그렇게 깨끗하면 후쿠시마표 오염 생수로 수출하지 왜 해저 터널까지 뚫어서 일본 바다 멀리에서 내다 버리겠습니까? 다 돈 문제 때문입니다. 일본 땅에 매립하면 2조 3천억 원, 바다에 뿌리면 330억 원. 일본이 돈 문제로 왜 우리가 우리의 밥상을 위협받아야 합니까? 참으로 더 안심한 것은 일본 대변인을 자처하고 나선 대한민국 윤석열 정부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친일 정부입니까? 아니면 일본 내각 하수인 정권입니까? 푸르디 푸른 동해바다를 보면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서럽고도 거룩한 분노를 봅니다. 100년, 1000년을 이어갈 삶의 터전을 고작 5년짜리 임기 대통령이 아무 말 대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겁이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캐릭터 같은데 강자는 일본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없습니다. 생선만 도마에 오르지 않습니다. 임기를 마친 정권도 국민 심판이 도마에 오른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가서 후회한들 을들이 그 자리에 있을 때 잘하기 바랍니다. 어제 이윤석 검찰총장이 이례적으로 한국증권거래소를 찾아 주가 조작하면 배가 망신당한다는 인식을 심어주겠다고 했습니다. 김건희, 윤석열 부부에 대한 경고인지는 알 수 없으나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 사건
반드시 배상값은 계산한다 하는 일종의 암시로 보입니다. 공짜정신 없고 공짜정권 없습니다. 반드시 국민들의 심판이 뒤따를 것입니다. 그것이 역사의 교훈입니다. 이상입니다.